유니티는 개인주의야 4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경 스크롤링 파트의 마지막 부분인 게임 매니저 만들기를 한 후에 반복 생성 파트 맛보기로 일반 발판을 만드는 파트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 매니저 만들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매니저를 만들기 전에 게임 매니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게임 매니저는 간단히 말하면 플레이어의 상태에 따라 게임의 전반적인 상태를 관리하는 일종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니런 프로젝트에서 게임 매니저는 크게 5가지의 역할을 하게 될 건데요. 일단 발판을 밟을 때마다 점수를 1점씩 받도록 할 건데요. 그 점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게임 오버 상태를 표현하는 역할도 하고, 플레이어의 사망을 감지하면 게임 오버 처리를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점수를 얻을 때마다 저희가 만들었던 점수 UI 텍스트도 갱신해야겠죠. 그 전에 스코어 텍스트 만들었던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처음에 비활성화 시켜놨던 게임 오버 UI도 게임 오버 됐을 때는 그때는 활성화돼야 되니까 게임 오버 UI를 활성화하는 처리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게임 매니저처럼 관리자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는 일반적으로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는 단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점수를 관리하는 점수 매니저가 2개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최고 점수도 2개가 될 건데 말이 안 되죠. 아니면 파일에 접근하고 수정하는 파일 매니저가 2개 있다고 하면 이럴 경우에는 2 파일 매니저가 동시에 같은 파일에 접근하고 수정하면 에러가 나겠죠? 이처럼 점수와 UI, 게임 상태를 관리하는 게임 매니저 또한 게임에 단 하나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어느 곳에서도 손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게임 매니저는 게임 오버 상태와 점수 같은 거를 관리하는데요. 이것들은 게임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사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스크립트든 씬에 있는 게임 매니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브젝트가 유일해야 하고 그 오브젝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때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 패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싱글턴이라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싱글턴 패턴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스태틱 변수인데요. 보통 클래스에 선언된 변수들은 해당 클래스 타입의 오브젝트가 생성되면 같이 생성됩니다. 즉, 메모리상에 멤버 변수가 오브젝트 개수만큼 존재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스태틱 변수는 일반적인 변수랑은 다르게 메모리에 해당 멤버 변수가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해당 클래스의 모든 오브젝트가 공유합니다. 즉, 스태틱 변수는 메모리에 딱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유일하게 만들어서 관리하기 좋겠죠. 그리고 스태틱 변수는 클래스 이름에다가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변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변수는 그 클래스에 오브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오브젝트 이름에다가 변수명에다가 점 연산자를 붙여가지고 접근해야 되죠. 아무튼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만 들어서는 스태틱 변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감을 잡기 힘들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보면 dog라는 클래스의 오브젝트는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dog 클래스의 오브젝트 전체 개수를 나타내는 count라는 이름의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생성되고 활성화될 때 awake 메서드에 의해서 count 값이 1 늘어나죠. 자, 그러면 dog 타입의 오브젝트 A, B, C를 순서대로 생성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count 값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듯 일반적인 멤버 변수는 메모리상의 오브젝트 개수만큼 존재합니다. 즉, dog A, B, C가 생성됐으면 count는 3개겠죠. 그리고 이때 A가 가지고 있는 count 변수와 B가 가지고 있는 count 변수와 C가 가지고 있는 count 변수는 모두 별개입니다. 따라서 3개의 count 변수 다 awake 메서드에 의해 count가 0에서 1로 바뀔 뿐입니다. 근데 이건 좀 이상하죠? 분명 count는 dog 클래스 오브젝트의 전체 개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3개가 돼야 맞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count 멤버 변수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count라는 변수를 로그 A, B, C가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A가 생성될 때 count가 0에서 1로 1만큼 증가하고요. B가 생성될 때 count가 1에서 2로 1만큼 증가하고, C가 생성될 때 또 count가 2에서 3으로 1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즉, 로그 클래스의 오브젝트의 총 개수를 세는 데는 스태틱 변수를 쓰는 게 더 낫겠죠. 즉, 스태틱 변수는 이처럼 해당 클래스와 관련은 있지만 개별 오브젝트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모든 오브젝트가 공유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 이러한 스태틱의 특징은 싱글턴을 구현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태틱 변수로 싱글턴을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본 후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매니저가 될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reate 버튼, 여기서는 플러스 버튼인데요. 이걸 누르고 create empty로 누르면 빈 게임 오브젝트가 생성되는데요. 이거 이름을 게임 매니저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창에 스크립트 폴더로 가서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이 하이어라키 창에 게임 매니저에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신 후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었으면 우선 싱글턴을 구현한 부분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크립트 최상단에 싱글턴 오브젝트를 할당하기 위한 게임 매니저 타입의 변수 인스턴스가 보이죠? 이 인스턴스는 게임 매니저 타입 오브젝트에 참조를 할당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게임 매니저가 오브젝트가 몇 개이든 이 인스턴스는 하나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단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스태틱 변수니까요. 인스턴스에 할당될 수 있는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도 단 하나겠죠. 즉 게임 매니저 타입의 오브젝트 자체는 여러 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스턴스에 할당될 게임 매니저 싱글턴이 될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awake 메서드에서 현재 오브젝트를 싱글턴으로 만들고 인스턴스에 할당하는 작업을 실행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일단 if문을 보면요. 일단 인스턴스가 null일 때, 즉 인스턴스에 어떠한 게임 매니저 타입의 오브젝트도 할당되지 않은 상태이면 인스턴스에 this를 할당하도록 되어 있죠. 이때 this는 무엇이냐 하면요, 오브젝트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키워드입니다. 즉 인스턴스에 어떠한 게임 매니저 타입의 오브젝트도 할당되지 않았으면 인스턴스에 자기 자신을 할당하도록 자기 자신의 참조값을 할당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else 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싱글턴 오브젝트가 이미 할당되었을 때를 의미하게 되겠죠. 이 경우 경고 로그를 출력하고요. 참고로 여기서 debug.log warning은 경고 로그를 출력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런 뒤에 싱글턴이 될 수 없는 자신의 게임 오브젝트를 destroy 메소드로 파괴합니다. 즉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는 단 한 개만 남겨놓고 다 파괴하겠다는 의미겠죠. 싱글턴 구현 부분을 살펴봤으니 이제 게임 매니저의 필드를 보고 나머지 메서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글턴을 위한 변수 인스턴스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볼게요. 먼저 게임 오버 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불 타입 변수 is 게임 오버가 있고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게임 오버 되면 안되니까 false를 할당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를 출력할 UI 텍스트인 텍스트 타입의 score 텍스트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게임 오버 시 활성화할 UI 게임 오브젝트인 게임 오버 UI, 그리고 현재 게임 점수를 나타내는 int 타입의 score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0점이어야 되니까 스코어에 0을 할당해줬네요. 이제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의 메서드들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그 중에서도 업데이트 메서드를 가장 먼저 만들 건데요. 업데이트 메서드에는 게임 오버 상태일 때 게임을 재시작하는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먼저 코드를 적은 후에 코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적은 코드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f문에 있던 것들은 저번 수업 때 봤던 것들이죠. 일단 is 게임 오버는 게임 오버 여부를 나타내는 불 타입 변수였고요. input.getMouse 버튼 다운, 이거는 마우스 왼쪽이 눌리는 그 순간에만 true를 반환하는 메서드였죠. 이를 종합하면 게임 오버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if문 내부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거는 여기 있는 scene.manager.getActiveScene인데요. 이 메서드는 현재 활성화된 씬의 정보를 씬 타입의 오브젝트로 가져오는 메서드인데요. 이때 이 씬 타입의 오브젝트는 씬의 이름을 변수 name으로 제공합니다. 즉, 이 코드는 무엇을 의미하냐? 현재 활성화된 씬의 이름을 여기 scene.manager.load 씬의 인자로 넘겨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scene.manager.load 씬은 이렇게 가져온 현재 씬의 이름을 scene.manager.load 씬 메서드에 입력해서 현재 씬을 다시 로드하게 됩니다. 즉, 업데이트 메서드에서는 게임 오버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현재 씬을 다시 로드하는 코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현할 메서드는 addScore 메서드입니다. addScore 메서드는 입력으로 추가할 점수를 받아 입력된 만큼 점수를 증가시키고 점수 UI 텍스트에 출력되는 점수를 갱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드를 먼저 적은 후에 자세한 코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문 안의 조건 isGameOver는 느낌표 isGameOver는 게임 오버 상태가 아닐 때를 의미하고요. 게임 오버 상태의 부정, 즉 게임 오버 상태가 아닐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스코어에 addScore 메서드의 인자로 받은 이 newScore만큼 점수를 추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스코어는 스코어 플러스 newScore랑 같은 의미라는 거 아시죠?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은 score text라는 위에 텍스트 타입의 score text 변수를 선언했었죠. 이 score text의 텍스트 필드, 즉 score text의 내용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바꾼다는 얘기인데, 이 코드를 통해 점수가 바뀔 때 점수를 나타내는 텍스트도 변경된 점수에 맞추어서 갱신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현할 것은 플레이어가 사망했을 때 실행할 처리를 구현하는 onPlayerDead 메서드입니다. 플레이어가 사망하면 게임 오버 상태가 되어 게임 오버 UI가 활성화되어야 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드부터 적은 후에 코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아시다시피 게임 오버 됐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 is 게임 오버 변수에다가 true를 할당해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은 set active 메서드가 게임 오브젝트를 활성화 내지는 비활성화 해주는 메서드거든요. 여기다 인자로 true를 넣어주면 해당 게임 오브젝트를 활성화하고 false를 넣으면 비활성화를 합니다. 저희는 게임 오버 됐을 때 게임 오버 UI를 활성화할 거기 때문에 인자로 true를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 작성은 끝났고요. 컨트롤 S를 눌러서 스크립트를 저장해 주세요. 자, 그런데 게임 매니저의 onPlayerDead 메서드는 언제 실행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플레이어가 죽을 때 실행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에 구현한 플레이어가 죽을 때 실행되는 메서드가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에 die 메서드를 만들어 놨죠. 따라서 저희는 onPlayerDead 메서드가 플레이어가 죽을 때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die 메서드에 onPlayer 메서드를 호출하는 코드를 추가할 겁니다. 어떻게 추가하냐 하면 manager.instanc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씬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로 접근하는데 싱글턴 변수 게임 매니저.instance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스태틱 변수는 클래스 이름 변수명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플레이어 스크립트 수정이 끝났으면 이번에도 컨트롤 S를 눌러주시고요. 근데 스크립트 수정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구현했던 스크롤링 오브젝트에도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스크롤링 오브젝트 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가 초당 스피드만큼 왼쪽으로 가도록 구현했죠. 근데 현재 스크립트의 문제는 게임 오버가 된 이후에도 계속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플레이어가 계속 달리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배경이 움직이도록 한 건데 게임 오버가 되고 나서도 움직이는 건 좀 이상하죠. 게임 오버되고서도 달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게임 오버 상태가 아닐 때에만 평행 이동을 하도록 업데이트 메서드에 if 문을 추가해 줄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게임 매니저.instance로 씬의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에 손쉽게 접근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수정이 끝났고요. 컨트롤 S로 저장하고 유니티 에디터 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 매니저 게임 오브젝트에 게임 매니저 컴포넌트의 필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어라키 창에서 게임 매니저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면 인스펙터 창에 스코어 텍스트랑 게임 오버 UI 필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하이어라키 창에서 스코어 텍스트를 여기 스코어 텍스트에 할당을 해주고 드래그 앤 드롭 해주고 게임 오버 텍스트를 게임 오버 UI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 두 오브젝트가 안 보인다면 캔버스 탭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가지고 탭을 펼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게임 매니저 구현이 끝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씬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플레이어 캐릭터가 낙사하면 게임 오버 UI가 활성화돼서 더 이상 발판이나 배경이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움직이는 배경과 발판, UI와 게임 매니저까지 모두 완성했으니까 게임 플레이 모드를 해제하고요. 컨트롤 S를 눌러서 씬을 저장해 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발판을 제작하고 발판을 반복 생성하는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씬에는 시작 지점의 발판인 이 스타트 플랫폼 게임 오브젝트만 있죠. 이 스타트 플랫폼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 지점 이후의 일반 발판은 플레이어 캐릭터가 밟을 경우에 점수가 올라가는 기능과 그리고 랜덤으로 발판 위에 장애물을 생성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발판 위에 장애물을 배치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일단 발판의 초안이 프리팹의 형태로 이미 미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직 프리팹이 뭔지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프리팹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팹은 언제든지 재사용할 수 있는 미리 만들어진 게임 오브젝트 S 파일입니다. 비슷한 게임 오브젝트를 여러 개 만들 때 매번 다시 설정하는데 하는 거는 좀 번거롭잖아요.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주로 사용돼요. 게임 오브젝트를 프리팹으로 만들면 어떤 씬에서든 해당 게임 오브젝트와 똑같은 게임 오브젝트를 프리팹에서 복제 생성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게임에서는 비슷한 발판들이 반복적으로 생성되니까 발판을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복제 생성하면 좋겠죠? 그래서
유니런 프로젝트에 발판 프리팹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씬에 발판 프리팹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우선 프리팹스 폴더에서 플랫폼 프리팹을 하이어라키 창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고, 그리고 생성된 플랫폼 게임 오브젝트의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의 솔팅 레이어를 포그라운드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플랫폼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장애물 3개가 있죠. 이 시프트 클릭을 통해 장애물 자식들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이 장애물들이 배경보다는 앞에, 그리고 플레이어 캐릭터와 발판보다는 뒤에 그려지도록 솔팅 레이어를 미들 그라운드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 플랫폼 프리팹을 배치한 김에 플랫폼 게임 오브젝트를 살펴보자면, 우선 트랜스폼,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랑 박스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크롤링 오브젝트 스크립트, 똑같은 그 스타트 플랫폼이랑 똑같이 발판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계속 움직이도록 스크롤링 오브젝트 스크립트도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볼 플랫폼 오브젝트도 할당했고요. 플랫폼 스크립트도 할당했고요. 그리고 자식으로 장애물 오브젝트가 3개가 있는데요. 장애물 오브젝트를 한번 보시면 트리거로 설정된 이즈 트리거에 체크가 되어 있죠. 트리거로 설정된 박스 콜라이더 2D와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데드 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 캐릭터는 발판 위에 장애물에 닿는 즉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발판들은 스타트 플랫폼과는 다르게 플레이어 캐릭터가 자신을 밟으면 게임 점수를 증가시켜야 되죠. 그리고 자신의 장애물 오브젝트를 일정한 확률로 활성화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는 플랫폼 스크립트를 플랫폼 게임 오브젝트에 추가하고 플랫폼 스크립트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크립트 폴더에서 플랫폼 스크립트를 하이어라키 창의 플랫폼에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고요. 그리고 플랫폼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도록 할게요. 우선 플랫폼 스크립트의 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게임 오브젝트 타입의 배열인 obstacles라는 게임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있는 장애물 게임 오브젝트를 할당할 변수입니다. 타일당 최대 장애물이 3개, 즉 obstacles left, mid, right 이렇게 3개까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장애물 게임 오브젝트를 한 번에 다루기 위해 이렇게 배열 타입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스텝드라는 변수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자신을 이미 밟았는지 알려주는 상태 변수입니다. 스텝드의 초기 값은 false고요. 플레이어가 발판을 밟으면 true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플랫폼 스크립트의 on enable 메서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enable 메서드는 awake나 start와 같은 유니티 이벤트 메서드입니다. on enable 메서드는 start처럼 컴포넌트가 활성화될 때 자동으로 한번 실행되는데요. 다만 처음 한 번만 실행되는 start 메서드와는 달리 on enable 메서드는 컴포넌트가 활성화될 때마다 매번 다시 실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on enable 메서드는 컴포넌트를 껐다가 비활성화했다가 다시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재실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on enable 메서드는 게임 오브젝트가 활성화될 때마다 상태를 리셋하는 기능을 구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on enable 메서드에 초기화해주는 리셋해주는 코드를 넣어주고 게임 오브젝트의 정보를 리셋해야 할 때마다 게임 오브젝트를 비활성화했다가 다시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플랫폼 스크립트의 on enable 메서드에 발판의 상태를 리셋하는 것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부터 적고 이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작성 코드를 살펴보면 먼저 밟힌 상태를 저장하는 변수 스텝들을 일단 false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기본값이 false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for문에서는 각각의 장애물 게임 오브젝트, 그러니까 obstacles left, mid, right을 각각 3분의 1의 확률로 활성화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우선 for문을 사용해서 이 순번 i라는 변수를 0부터 시작해서 장애물의 개수를 나타내는 obstacles.length까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1씩 증가하면서 루프를 돌고요. 그리고 for문 블록 안에서는 obstacles 배열의 안에 있는 장애물 게임 오브젝트들을 순번 i를 사용해서 순서대로 접근하고 각각 3분의 1의 확률로 활성화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랜덤점 레인지가 뭔지 조금 생소하시죠? 이거는 앞에 있는 숫자, 여기 앞에 있는 이 0부터 뒤에 있는 숫자 빼기 1, 즉 2까지, 그러니까 0, 1, 2 중 하나를 랜덤으로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즉 0, 1, 2 중에 랜덤으로 하나 고른 게 0이면 장애물이 활성화되는 거고, 아니면 비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0, 1, 2 중에서 반환값이 0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코드는 각 장애물을 3분의 1의 확률로 활성화시키는 코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현할 건 onCollision 2D 메서드입니다. 플레이어가 일반 발판을 밟으면 점수가 상승한다고 했었죠? 플레이어 캐릭터가 가진 2D 콜라이더와 발판의 2D 콜라이더 간의 충돌은 onCollision Enter 2D 메서드에서 감지할 수 있으니 여기서 플레이어 캐릭터를 감지하고 점수를 추가하는 기능을 구현할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드부터 적고 그 다음에 코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작성한 코드를 봅시다. 먼저 if문에서 충돌한 상대방 게임 오브젝트의 태그가 플레이어이며, 그리고 아직 플레이어가 발판을 밟지 않았는지, 즉 스텝드가 false인지 검사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플레이어 캐릭터가 같은 발판을 2번 이상 밟았을 때 점수가 중복 상승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f문 내부에는 즉 충돌한 콜라이더가 플레이어의 태그가 플레이어고 아직 그 발판을 밟지 않았을 경우 스텝들을 true, 즉 밟았으니까 이제 밟음 상태로 전환을 해주고요. 그리고 게임 매니저에 add score 메서드를 호출해서 점수를 1점 추가해주는 처리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게임 매니저에 접근하기 위해 게임 매니저.instance를 사용했다는 점 거듭 강조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플랫폼 스크립트 작성이 끝났으니까요.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고 유니티 에디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이제 스크립트를 다 완성했으니 완성된 플랫폼 컴포넌트 설정을 해줘야겠죠? 먼저 하이어라키 창에서 플랫폼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플랫폼 게임 오브젝트에 obstacles 필드를 펼쳐주신 다음에요. 사이즈를 3으로 바꿔주고요. 왜냐하면 obstacles left, mid, right 총 3개가 있죠. 그리고 obstacles left, obstacles mid, 그리고 obstacles right을 각각 할당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발판은 완성이고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플랫폼 게임 오브젝트의 동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랫폼 게임 오브젝트 위에는 0에서 3개의 장애물이 랜덤으로 활성화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1개 활성화되어 있죠.
그리고 플레이어가 점프해서 다가오는 발판 위로 올라갔을 때 점수가 올라갔죠. 방금 이 발판 밟아가지고 점수가 올라가긴 했잖아요. 그리고 캐릭터가 발판 위에 장애물과 부딪히면 사망을 하고요. 플레이어 방금 여기 가시같이 생긴 장애물이랑 부딪혀서 죽었죠. 그리고 이때 배경과 발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멈추면 게임 오버 UI가 활성화까지 됐다면 성공한 겁니다. 성공했다면 이제 다시 플레이 모드를 해제해주고요. 플랫폼 프리팹을 저희가 씬에서 완성한 플랫폼 게임 오브젝트로 다시 갱신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하이어라키 창에서 플랫폼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인스펙터 창에서 오버라이즈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Apply All을 누르시면요. 플랫폼 게임 오브젝트의 수정사항이 플랫폼 프리팹에 반영되게 됩니다. 이제 플랫폼 프리팹이 갱신이 끝났으니까 하이어라키에 있는 플랫폼 이건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제거를 하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후 딜리트를 누르시면 플랫폼 게임 오브젝트가 제거가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컨트롤 S를 눌러서 이거 저장을 해주시고 유니티를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